인빌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0%까지 만들었는데 신뢰의 기지국 기반해서는 아직 더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솔리드의 실적 추이 전망을 보면은요, 파란색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을 더 잘 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게도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2021년에는 여러가지의 투자라던가 설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확연하게 올라가요. 급격하게 2019년도부터 올라가는 추이. 물론 이라고 써있는 거는 예상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 실적 안 볼 것 같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겠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부의 디지털 뉴질 정책, 이게 솔리드랑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이렇게 봤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요, 뉴질 정책 중에서 뭐 AI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5G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실현 가능하냐? 적어도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더라도 전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자율차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왜냐?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초만 늦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5G는 더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더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들이 실현이 되면 될수록 5G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5G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거기에 인빌딩을 설치를 하는 솔리드를 저는 주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디지털 뉴질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나 이렇게 로드맵을 보면은요, 뭐 다중 이용 시설이 뭐 올해 2,000개 정도 이렇게 뭐 확보가 되고, 지하철, 고속도로 이렇게 되면서 2025년에는 5G 보급률을 70% 정도 확보가 된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2025년까지 5G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뭐 투자 세액이라던가 공제 뭐 이런 인센티브 지원, 세제 혜택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 확대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의 로드맵을 보고서 솔리드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 3사가 2022년까지는 총 캐펙스 25조 원을 집행을 해서 전국의 5G망을 이제 구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6대 광역시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2,000개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5G 커버리지를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사의 투자 세액 공제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왜냐면은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인빌딩 커버리지는 급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빌딩 커버리지를 보면은요, 2020년 5월까지 지금 설치된 것들이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1,000개예요.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1,000개인데 이게 앞으로 1,000개 더, 그렇죠, 2020년 말까지 통신 3사를 통틀어서 2,000개로 확대가 될 것이래요. 근데 통신 3사를 왜 통틀어요? 솔리드는 통신 3사에 타 거래 계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타 수혜를 받는다. 마치 서진 시스템이라던가 신흥 SEC처럼 껍데기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한 만큼 다 받는 뭐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솔리드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껍데기와 같은 회사, 그렇죠, 5G의 껍데기는 물론 이제 뭐 플라스틱을 만드는 서진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통신망으로만 봤었을 때 이 5G의 껍데기, 저는 중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계기의 강자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5G가 뭐 투자가 되고 그러는 만큼 돈을 다
다 버는 거예요. 뭐 이 수주가 나올 때마다 다 돈을 벌어요. KT가 나와도 돈 벌고, 에릭슨이 돈 벌어도 벌리고, 도코모가 벌어도 벌리고, 뭐 이렇게 투자가 되는 만큼 다 벌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라던가 신흥 SEC처럼 껍데기 같은 회사다, 이제 뭐 한 만큼 버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내 모든 5G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면서 국가도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 정부 정책 수혜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그 기본 인프라들이 다 5G, 5G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해외 모든 5G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중남미, 중동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2021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제 국내와 해외 수혜를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수혜를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 도쿄올림픽이 지금 무산이 되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수혜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다시 개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일본에도 하고 있으니까 5G 관련해서 솔리드가 또 투자가 될 것이고, 설령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기간이 애매해져서 다른 나라로, 아니면은 이 도쿄올림픽이 무산이 되고 다음 올림픽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 솔리드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인빌딩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아 그래 도쿄에서 솔리드 한다고 했는데 솔리드 한번 와봐 해가지고 그렇게 뭐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또 볼 수가 있는 미래에 남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멸된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솔리드는 3, 4분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내년에도 더 매출이라던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왜냐? 국가의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4차 산업에 관련된 5G, 이 피와 같은 5G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우라노스 스승님께 배운 것도 있고 제가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막 혼자서 막 5G를 막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린이 강의라던가 5G 관련된 뭐 리포트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5G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하실수록 정말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서 아 그래 5G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되면은 또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 요거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것들 요 하단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G 관련해서 솔리드 정말 괜찮았다 생각되시면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너무너무 이쁘다고 했어.